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벌통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치해밀군, 지형군, 분봉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방법 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냥 한번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인데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2080 법칙인데 우리 꿀벌도 이럴까 싶어요. 파레토 법칙이란 개미를 소재로 한 과학 실험이거든요. 이게 인간에도 이게 적용이 된답니다. 19세기 이탈리아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빌브레토 팔레토가 개미를 관찰하는 하면서 개미가 20%만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인간 사회에 적용시키는 법칙을 2080 법칙,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땅을 쳐다보다가 개미가 하는 행동 패턴을 관찰하게 됐는데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전체 개미 한 20% 정도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나머지 20%는 빈둥거린답니다. 그래서 그걸 흥미가 발동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20% 미만, 20%의 개미만 축출해서 다시 그거를 관찰을 하니까 또 역시 거기에서 20%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빈둥거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인간에 적용을 시켰더니 인간도 역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20%가 열심히 벌어서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꿀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일하는 저기는 있고 나머지는 빈둥거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꿀을 많이 딸라면은 그리고 세력을 빨리 키우려면은 우리 손자병법이나 이런 거 마냥 전략을 짜야겠죠. 그죠? 그래서 꿀벌 사육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손자병법이나 이런 거 마냥 손자병법의 특징에는 비호전성, 전장을 간단하게 일으키는 것이나 장기전에 대한 국력 소모를 경고한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그렇죠. 그죠? 서로 소모전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문제가 크잖아요. 그죠? 현실주의, 이것도 모공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치밀하게 관찰한 모습에 근거해 전쟁의 여러 가지 양상을 구간한다. 그 상황에 대응한 전술을 시행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전성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정보의 중요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벌을 어떻게 키울 건가 하는 것도 이런 정보거든요. 정보의 아주 중요성. 어떻게 해야 꿀을 많이 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벌을 세력이 강하게 키울 수 있나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좀 접하는 게 좋고, 환경을 강조하고, 봉장의 위치가 어디냐, 내 주변에 꽃이 어떤 거냐 이런 저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내용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라고 그랬잖아. 그죠? 패하지 않는다. 불태라고 그랬잖아. 백전 불태. 그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모공편에 나오는 건데 상대방을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서는 양봉농가하고도 많은 경쟁이 되고 있고 서로 이 벌들 한 지역에서 많이 밀집된 데에서는 사실 이게 치열하거든요. 그러면 양봉에 대해서도 이거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이 저쪽에서는 어떻게 키우고 있구나. 그럼 그걸 내가 접목시켰을 때 어떤 나도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 이런 거를 서고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보다 꿀을 많이 하거든요. 원문에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 부지피 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 부지기, 매전 필패. 그러니까 저걸 잘 알으면 하지만 이길 수 있지만 잘 모르고 그러면은 진다 그 얘기죠. 위태롭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손자병법이라는 게 지금까지도 몇천 년을 지나서 내려오면서도 이게 각종 사업이나 각종 영업을 하거나 이런 저기에선 아직도 손자병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도 전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냥 마구다지로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그거 한다 그러지 말고, 예, 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전문봉군으로 분류해서 사육하자. 예. 아주 전문봉군, 예. 채밀군, 분봉군, 지용군,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 거죠. 양봉농가나 이런 데서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하고 응용하고 있어요. 예. 응용하고 있는데, 우리 토종벌 사육농가에서는 일부 글쎄요,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미숙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보는 거죠. 분리를 해서 한번 관리를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주로 이제 하는데, 서양종은 이런 관리를 해요. 3월부터 포근한 날씨가 되면은 내검 횟수를 늘리기도 하고 하는데, 동양종에서는 점일장을 많이 확보해야 돼. 4월 분봉 저기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점일장이 많이 있어야 돼. 세력도 세력자 잘 키워야 되지만은, 근데 이제 이걸 하는데, 양봉에서는 사용도 하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토종벌 저기에서는 설탕을 먹이면 어떻게 했냐, 하고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거 채밀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세력을 늘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설탕 아니라 설탕보다 더한 거라도 줘야죠. 해서 세력을 빨리 키워야죠. 그것도 전략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유밀기 대비해서 3월 꿀벌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유밀기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쭉 해야 돼요. 내가 현재 봉장이 있는 위치, 그리고 여기 꽃이 어떤 게 피는 건가, 저 꽃은 몇 월 달에 피는 거고, 저건 언제 저기 하는 건가, 꿀이 어떻게 나오는 건가, 이런 걸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전략을 짜야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내 상황에 맞는, 예, 지역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중부, 남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아요. 예. 쉽게 얘기해서 충주가 틀리고 같은 중부라도 저쪽 오산이나 평택 이쪽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강원도 또 영월이나 이런데, 예, 이런 데도 또 틀리고, 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따져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양봉농가에서는 이런 걸 잘해요. 그쪽을 내가 저도 양봉을 키우니까 그쪽 편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아니에요. 토종벌한테도 그런 전략이 필요해요. 배울 건 배워야죠. 예. 필요한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나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3월에 이렇게 하는데, 채밀군을 조성하고 미리 이제 지형군을 조성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해가지고 미리 이걸 정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빨리 세력을 키워서 이거는 채밀군으로 저기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채밀군 같은 경우에 세력이 좀 커야 되니까 분봉을 할 때에 두 장벌이나 세 장벌을 해야 되겠다. 또 다른 저기는 지원군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럴 경우엔 세력이 좋은 걸 좀 남겨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분봉군 같은 경우엔 좀 세력이 좀 약해도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통을 사육하는 농가라면은 채밀 작군을 한 5, 6군 정도 배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예, 그래서 지원군 가장 강한 두 통은 남겨놓는 거예요. 예, 미리 빨리 분봉을 하지 말고, 예, 그렇게 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얘는 지원만 해주는 거야. 빨리 얘를 세력을 키워야 될 저기에만, 만약에 두 장벌로 분봉 작업을 했는데 좀 늦어지는 놈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강한 데서 한 장이나 두 장 충봉판을 빼갖고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평준화시키고 세력을 훅 켜놓는 거죠. 그리고 좀 약군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분봉군으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력이 크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늦게 그 해도 뭐 6월 달이나 7월 달에 분봉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분봉해 나가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요거를 분리해서 사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밀군에 초점을 맞춰 놓는 거죠. 채밀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가 어떻게 하든지 강군으로 빨리 크게 만들어가지고 꿀을 많이 따놔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분리를 안 하면은 어떤 놈은 그냥 좋고 어떤 놈은 약하고 뭐 두서없이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좀 하면은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고 이게 손자병법이잖아. 앞에서 손자병법 설명했듯이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도 그러거든요. 전선에서 싸우는 놈이 있고 그걸 후원해주는 저기가 예비대대가 있잖아. 예비대가.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계속 양성이죠. 이거는 이 논산 훈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각 지역 예비대, 이건 전선에서 막 싸우는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총체적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관리하는 게 꿀을 더 많이 채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요. 그래서 3월서부터 2월부에 범퍼를 깨우고 하면 3월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4월 중순에 분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벌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밀기를 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벌집 저기도 여기 저 있죠. 그죠? 이래서 저기 1구, 1번하고 9번은 점일장이에요. 화분을 이제 저기하고 저장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8번은 노숙번대기, 뭔 얘기냐면 봉판, 3에서 7은 저기, 그러니까 요건 막 터져 나오는 놈, 요 놈이 이제 막 막은 놈. 그리고 4하고 6번은 유충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소비, 출발하는 이제 조사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예를 들어 저기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벌통 내부도 내부 소비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많이 세력이 빨리 강해지도록 그런 형태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떡도 공급해주고 이게 급숙이에요. 외부 급숙이죠, 그죠? 외부에다가 그래서 이것도 저기 하고 물도 공급해주고 그리고 영양소, 물 공급할 땐 영양소를 타서 함께 이렇게 섞어서 그러고 이제 개상을 올리던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4월 달에는 분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관리를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충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이충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충일이 4월 내가 분봉 저기를 날짜를 저기한데 언제로 잡느냐 하면은 4월 중순으로 잡는 거예요. 4월 중순으로 잡았을 때 미리 3월 중순에 미리 이거를 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충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1일경에 수풀 양성하고 21일에 이충군 양성군 먹이 집중 관리해서 많이 저기 하고 그러고 이제 여왕을 가두는 거죠. 그랬다가 왜 여왕을 가두느냐 하면은 여왕의 산란을 멈추겠다 풀어주면은 아주 튼튼한 좋은 알을 산란해요. 그래서 이제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면은 이때 이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충을 해서 이때쯤 이제 1일날 했으니까 10일이잖아. 그죠? 여기서 이제 7일날 해가지고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분봉 작업 해놓고 10일날 저기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신앙 저기 했나 출방을 했나 이제 4월달이 되면은 서양종에서 이런 관리를 해요. 그러면 우리도 동양종도 토종벌도 분봉 준비하고 소문 앞에 고추씨 뚜껑을 물어내고 있는지 자세히 살피고 그래서 분봉열이 생긴 강제 분봉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먹이 비축도 많이 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역시 똑같아요. 왕대 생산도 하고 뭐 교미공장도 점검하고 저기 되면은 분봉 작업하고 그리고 자연왕대 할 건가 이충왕대, 변성왕대를 쓸 건가, 분봉의 종류 이런 거를 쭉 이제 계획을 짜 놓는 거죠. 그러고서 닥치면 이제 바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외역봉이 날짜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출방해서 며칠 있으면 꿀을 따로 나갈 건가? 그러면 벌이 출방해서 며칠 만에 될 건가? 그러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역봉이 보통 출방하고서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는 안에서만 살아요. 내역봉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통 안에서만 살아. 예, 벌은 내역봉, 외역봉을 구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분해서 어린 벌은 아직 밖에 안 나가요.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태어나자마자 막바로 학교를 보내거나 그렇진 않잖아. 그건 사회활동이잖아. 그죠? 이제 사회활동을 하고, 가서 친구도 만들고 공부도 하고, 이것도 일종의 사회생활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는, 그래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고,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나면 이제 돈 벌러 나가잖아. 그죠?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벌들이 내역봉이 열흘에서 이 보름 정도, 2주 정도는 안에서만 해요. 여왕이나 새끼를 돌보고, 내부 청소하고, 꼬꾸를 숙성시키고, 벌집 짓고, 천정 맞고, 그리고 기타 내부에서 하는 일을 쭉 다 해요. 그리고 그거 지나고 나면 난놀이라는 거래요, 이제. 밖에 나가기 위해서는 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새나 이런 거 보면 나는 연습하잖아. 그죠? 그렇듯이 얘네들도 나는 연습을 하고, 내 집이 어딘가 이것도 익히고, 이렇게 해서 꿀을 따러 나가죠. 그게 한 유밀기 땐 40에서 50일 정도 수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아카시아를 예시를 들어본 건데, 아카시아가 5월 20일경에 개화가 된다. 내가 있는 지역이 그렇다면은 역으로 계산해 나가야 돼요. 예. 뭐를? 14일, 15일. 그럼 여기다 플러스 저기가 1벌 같은 경우에는 21일. 20일이거든요. 그러면 며칠? 34일, 35일 전에 산란이 돼 있어야 돼. 예. 그러면 이 35일이면 4월 20일이잖아. 그죠? 4월 20일, 4월 1일경에 출방한 그런 벌들이 외역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날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토종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산란을 많이 받으면 돼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내가 사는 지역에는 봉장이 있는 지역엔 언제 몇 월 며칠 날 며칠경에 어떤 꽃이 많이 핀다. 그럼 그걸로 역산해서 계산을 해놓은 거죠. 이거 역산을 해서 그러면 언제쯤이면 내 저기가 세력이 커지겠다 하는 걸 이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거든요. 예. 그래서 꿀벌의 출범과 유공 저기를 보면 아까 앞전에 설명 같은 그런 거예요. 알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쭉 돼요. 그래서 출방을 해. 예. 일벌 예시예요. 그러면 21일, 22일 출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집 청소, 자기가 금방 나온 소방을 청소해내. 그리고 새끼 돌보기 하고 여왕 돌보기 하고 여왕한테 노엘제를 먹여주고 저기에서 먹이 관리해주고 유충들 저기 해주고 외역봉들이 이제 쉴 수 있는 곳 저기 해주고 청소해주고 뭐 이런 거 다 해요. 집 짓기도 하고 꿀 숙성도 하고 보초도 쏘고 이렇게 청소도 하다가 난놀이라는 걸 해. 그러다 이제 쉬고 나서 외역 나가. 이게 알에서 외역 나가기 전에까지가 35일이 걸려요. 이거를 계산하면 돼요. 그럼 내가 사육하고 있는 지역에 어떤 꽃이 언제 피더라. 그거 꿀을 좀 따야겠다. 그러면 그 전에 날짜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를 세력이 그때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든지 뭐 설탕을 먹이든 화불떡을 먹이든 뭘 하든 그때까지 이게 많이 되게끔 그렇게 세력이 강하게끔 그렇게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 꿀을 많이 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역산해서 계산 다 이게 전략이에요.
예, 그래서 개상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대박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쭉 하는 거죠. 그거를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불을 딸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해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개상 올리기 조건은 세력이 너무 무리하게 올리면 안 돼요. 개상을 올리면 안 돼. 세력이 충분해야 돼. 그래서 보통 신매상으로 봤을 때는 한 7매 정도가 벌이 꽉 차 있는 게 있으면 개상 올리면 돼요. 예. 개상 올릴 때, 저기 소초를 한 3-4장 전 빈소초 넣어주면서 개상을 올리면 돼요. 중간중간 끼워가지고. 그래서 쭉 올려나가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올리는 거죠. 예. 보세요. 예. 점일장. 예. 이렇게 쭉 하고 산란권 갖게 하고 그런 식으로 공섭이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개상을 올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보통 그 7, 8장 볼 갖고 개상을 올리면은 몇 장 저기가 되느냐 하면은 8장 볼이라면은 공섭이 한 4장 정도 채워주면 돼요. 그러면 12장, 13장 되겠죠. 그죠? 그럼 밑에 7장, 위에 6장 하면 13장 나오는 거죠. 그죠? 밑에 저기가 좀 더 많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게 개상이 이렇게 올려나가는 거죠. 그죠? 예. 여기 그 색상으로 구분해 놨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예. 각자 하시는 분들은 잘 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하는데, 예. 이 색상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붉은색은 요거 이제 점일장, 화분, 점일장. 개상 올렸을 때, 이건 단상에 있을 때 이거 개상을 올리면 이제 이렇게 올리던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건 삼상이었을 때, 요거는 개상이었을 때, 이렇게 하고서 이제 요거 이제 색상 요거는 그 봉판이라는 얘기죠. 그죠? 예, 그리고 유충분, 요건 알이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성충 출방하면은 빈소비죠. 이제 이거는 성충 출방하고 난 건 이렇게 밑에다 해가지고 왕이 밑에 있으면 여기 이제 빈 공간이 빈 공간이 많으면은 유황벌이 산란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럼 위쪽에는 꿀만 점이라는 거죠. 예. 왜 그 노숙번데기를 이렇게 했느냐? 초기 때는 얘네들이 봉판이니까 바로 2, 3일 내에 추방할 놈들이거든요. 그럼 얘가 빈칸이 돼요. 그럼 여기다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새끼가 출방한 방에다가 꿀을 채우는 걸 선호하니까 그럼 얘가 다 터져 나오고 3, 4일 지나면 여기가 빈 소비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 꿀만 채우는 거예요. 이제 그걸 유도해내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밀군, 지원군, 분봉군을 분리 관리하면 채밀군 관리할 때는 이게 서양종이 이제 저기인데 동양종도 동양종으로 토종벌도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채밀군을 관리하고 앞전에 얘기했죠, 그죠? 그 지원군 이렇게 동일해요. 그래서 분봉군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분봉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분봉하는 거는 분양, 분가 이런 얘기예요. 예. 아파트 분양한다고 그러죠. 그런 식 분가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분봉 벌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우리 가정 분가 가정을 둘로 나눈다. 분양 이건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걸 때 쓰죠. 그죠? 큰 덩어리를 작게 나누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벌은 분봉을 한다. 이건 자연의 섭리고 얘네들이 본능이니까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토종벌은 양봉하고 좀 틀려서 억제하기가 좀 어려워요. 양봉은 왕대를 깎아버리거나 이러면은 일시적으로 멈추는데 얘네들은 안 그래요. 아주 그냥 골아파요. 해야 돼. 동양 우리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높아요. 같은 여건에서 만약에 2월에 오매상을 갖고 이제 본벌 깨우기를 했다. 그러면 4월 20일경에 신매상이 돼. 완전 세력이 훅 늘어나거든요. 빨리 늘어나요. 그러면 신매상이었을 땐 한 장씩 해서 20일경에 이렇게 10통을 만들어요. 원통까지
원통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10통 정도를 만들어. 그러면은 요게 이제 6월 저기면 6월 저기가 되면은 아카시아가 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꿀이 들어와요. 아카시아 지기 전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요. 뭐 5월달 되면은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니까 5월달 되면 꿀이 많이 들어 꽃이 많이 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은 가을까지 꿀을 딸 수 있어요. 토종벌하고요, 이 양봉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양봉은 꿀을 다 딸 때까지 세력을 주기만 안 돼요. 세력을 나누면 안 돼. 꿀을 못 따. 그래서 꽃이 저기 할 때까지 6월 말경 되면은 이제 분봉 작업을 하죠. 어떤 사람은 뭐 5월 달에 아카시아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카시아 꿀만 따면은 분봉 작업하는. 그건 이제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봉장, 조건에 따라서 틀려요. 아카시아 꽃만 하고 나머지 이제 그 평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꽃이 그렇게 안 피니까 산악지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잡화꽃이 많이 피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그냥 하고 어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밤꿀까지 따고 하니까 6월 말경에 분봉 작업을 해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분봉을 어느 시점에 하느냐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기를 따져보면은 오히려 수익성이 높아요. 토종벌이. 그래서 강제분봉 하는 아까 했던 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월 저기 해가지고 4월 1일 날 미리 이거를 계획을 짜서 관리를 해라 그 얘기죠. 강제분봉도. 그럼 4월 1일 날 분봉 작업을 하면은 보통 한 21일 되면 산란 확인이 되고 금이 확인되고 그러면 4월 20일경이면은 그때부터는 산란이 쭉쭉 나가면 5월 중순 되면은 5월 중순이 되면은 한 3장벌 저기 돼요. 그러면은 채미를 할 수 있어요. 채미를 자꾸 해내야지 세력이 잘 늘어나요. 그냥 두면 세력 잘 안 늘어나. 꿀을 자꾸 뺏어야 돼. 그래서 숯벌 관리하는 건 그래요. 이렇게 숯벌만 양성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일반적에서는 뭐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선발을 하거나 이럴 땐 이렇게 관리를 해요. 요거를 잘라서 뭐라 하냐 양봉 저기 소초를 잘라서 이렇게 붙여줘요. 여기다 꽉 끼워줘. 그러면 그 소방 크기가 크기 때문에 숯벌 산란을 해요. 더구나 저기 분봉열을 받고 그러면 아주 잘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항상 다른 저기는 다 깎아버리는 거죠. 숯불 못 태어나게. 그래서 관리하는 건데 그냥 일반적에서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영불 그 날짜 계산 7일 7일 이거 저기거든. 자연왕대를 발견했을 때는 자연왕대 하나 달린 거 갖고 만약에 분봉 섭을 하나 빼서 분봉 작업을 했어. 그럼 이미 왕대가 있으니까 7일 만에 7일 되면은 이거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럼 왕이 출방에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출방에 있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 됐어. 그러면 다시 7일 정도 지나고 난 후에 다시 확인하면 그때는 이미 산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날짜를 계산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왕대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열어서 이거를 하면 돼요. 관리를 하면 돼요. 이충왕대 했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15일이 있죠. 그건 저기를 유충을 아주 튼튼한 유충을 만들어내는 앞에서 얘기했던 미리 4월 달에 내가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는 3월 중순경에서부터 관리를 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짜를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복잡해 할 수도 있는데 대충 그래요. 이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자연분봉 받았을 때에는 보통 하루 이틀 이제 통해서 소문을 안 열어주잖아, 그죠? 열어놓으면 도망가니까. 그래서 안착시키고 다시 하루 이제 확인해보고 4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여왕이 충분히 이제 배를 부풀렸을 거라고 그러면서 산란 들어가고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날짜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천왕인 저기 했을 때도 같은 저기예요. 조치를 하면 돼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다음 편에서는 제가 이거를 할 거예요. 왕대
각종 왕대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